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여기는 남양주고요.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집, 지난 3월에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완공까지 왔습니다. 건축주님이 두 번째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년 늙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현장에서의 그런 대처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을 지으셨는지 건축주님 한번 인터뷰 날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주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완공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네. 고생 많으셨는데 하시면서 뭐 특별히 힘드셨던 점이나 꼭 뭐 좀 큰 공사를 하려다 보면 꼭 비가 와가지고 그때가 조금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빔을 갖다가 이제 조립을 하려면은 꼭 날짜 잡아놓으면 그날이 비가 오고. 저 올해도 비가 많이 왔죠. 네.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제 집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내가 막상 다시 이렇게 집을 져보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를 좀 잘해라. 뭐 이런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그 건물을 갖다가 이제 그 처음 지어보는 사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건물에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든지 그런 그 기능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같은 거, 뭐 창문을 어떻게 내야 되겠다. 그거는 뭐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겠든지 창문이 뭐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갖다가 잘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양쪽으로 1m씩 더 늘려달라, 더 높여달라. 그때마다 건축주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갖고 작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 가시면서 예. 조율할 것들을 잘 케어를 해주셨잖아요. 예. 뭐 일부는 거의 작업반장처럼 오셔갖고 실제로 폼도 다 쏘시고 뭐 잘라내는 거 뭐 커팅부터 예.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되려면 네. 진짜 여기에 그 하나의 그 건축 짓는데 그 막노동꾼이 돼야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제품이 집이 되지 그냥 뒷집만 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폼 같은 것도 이러는 분들이 제대로 싸줬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럴 적에 보면 어느 사람은 좀 덜 쏘는 경험이 있고 어느 사람은 꼼꼼히 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봐가지고 그분들이 대개는 4시 반에서 5시만 퇴근하는 거 그걸 맞춰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 그때 다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랑 부딪힘이 없이 그렇죠. 또 마감을 또 잘하니까. 네. 제가 여기에 그 폼을 갖다가 거의 한 80통을 제가 혼자 쌌어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은 시공자 작업자분들한테 막 소위 말하면 그냥 잔소리라고 왜 이렇게 못 샀냐 하기보다는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그거를 다 품을 했어요. 파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2품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전체 공정에. 골병 나진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내가 건축 시공업체에다가 일단은 맡겨는 놨지만 그래도 내 집 짓는 거니까 직접 내가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뒷모도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뒤처리 일들을 또 건축주님이 직접 나서서 또 다 해줘야 집이 제대로 돼요. 애초에 마음가짐 그렇게 가지면 사실 서로 갈등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분들 저녁 때 끝났을 적에 왔을 적에 가서 뭐 소주 한 잔 같이 가서 해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면은 예를 들어 타카 하나를 갖다가 안 쏠 거도 한두 방울 더 쏴줘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예비 건축주분들한테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현장의 작업자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정말 큰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되게 고맙네요. 2번 지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한 번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남들 눈에는 20년 늙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실제로 2번 지으신 분으로서. 2번 지으면서 첫 번째 지을 적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는 그냥 그 현장에 와서 인부들한테 이제 그 간식 같은 것만
찾아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게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이런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아 요게 잘못됐구나, 요거는 잘 됐구나, 그게 눈에 보일 정도는 되면은 진짜 자기가 그 집을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업체에다만 맡겨가지고 자기가 짓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속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꼼꼼히 보는 게 현장에 나와서 예를 저 같으면은 아침 이 현장에 6시에 나와서 저녁 한 8시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모든 게 잘못된 거 있으면은 손수 고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못 찍었으면 다시 그 다음날 오면은 아 요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 좀 수정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참 그런 식으로 대야 그 인부들하고 얘기하면은 잘 통합니다. 그게. 정말 솔선수범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예비건축주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현장에서 본인이 보는 눈이 없으면 10년 늙을 수도 있다. 10년 아니고 20년까지 늙어요. 이제 곧 입주하실 텐데요. 예. 예, 이번 두 번째 집이 이제 평생 이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집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 번 지으실 생각 없으시죠? 아유, 이제 3번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행복하게 사시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주택입니다. 100평이라서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1층 근생 공간입니다. 원래 식당을 오랫동안 하셔서 이곳을 식당으로 쓰실 생각도 갖고 계셨는데 이제 힘드셔서 임대를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실 생각으로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안쪽에는 도장으로 마감을 터프하게 좀 해놨고요. 창호가 근생시설인데 여기는 지금 살라만더가 들어가 있어요. 피스 창이랑 프로젝트 창이랑 그리고 저기 출입구에 저기 전동문까지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게 픽스 창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지금 살라만더 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천장으로 그냥 보장을 해서 하얗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조명, 레일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라인 조명을 지금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좀 저렴하게 라인 조명 효과를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2층에 주택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경을 하시려고 건축주님께서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하셔갖고 블럭까지 이렇게 쌓아 놓으셨네요. 여기 이렇게 블럭이 맞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붙이지 않아도 블럭이 맞물려서 아주 튼튼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나중에 철거할 때도 용이하고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여기도 ALC로 이렇게 벽체를 다 마감을 했고요. 계단은 철골로 짜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와우, 여기에 난간을 예쁘게 설치를 하셨는데 열릴 수 있게끔, 이것도 재미난데요. 가정식 주택인데 나중에 이사하실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집 앞에 2층에 이렇게 데크를 치셨는데 이거 합성 데크인가요? 예. 합성 데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냥 위에서만 보면 여기가 1층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데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와우. 요게 눈에 보이는 게 요게 벽부형 열애성 기장치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와, 중문이 근데 독특해요. 네. 잠깐만. 아, 중문이 슬라이딩이 아니라 이렇게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구나. 이게 넓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는 것도 나름 멋스러운데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이게 몰바우 갖고 벽체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 되게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요게 뭐죠? 위에 게 전기 요게 전기 박스. 박스고 두꺼비지. 와. 밑에가 통신함. 통신 박스. 야, 요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전체가 다 창이네요. 저기 프로젝트 창 형태로 열리고 가운데는 픽스 창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살라만더 창으로 여기서 한눈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거실의 포인트 벽. 이쪽에다 이제 TV를 놓고 저기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위에 전부 다 천장은 매립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이트의 넓은 널찍한 공간감에 여기 무게감을 살짝 몰바우로 눌러주는 조화가 생각보다 몰바우가 흰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바깥에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가 더 있고요. 여긴 나중에 별도로 건축주님께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 만드신 공간. 자, 주방. 사모님의 공간. 짠. 주방에서도 바로 저쪽에 통창으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야외를 바라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싱크대가 또 엄청 큰 게 있어요. 싱크대가. 그리고 여기 화구가 별도로 두구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특색이 들어가자마자 통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 공간이 또 멀바우로 선반까지 별도로 작업을 해주셨네요. 요게 보일러가 이게 뭐예요? 태양광 9kW 설치한 그 전원 갖고 이 온수를 미리 데워갖고서 쓸 수 있게 온수통을 별도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이게 샤워하면서 온수 쓰는 게 가스비가 엄청 나거든요.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볼게요. 자, 와우. 화장실 변기가 일반스럽지 않습니다. 세면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딱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설치를 하셨어요. 샤워 부스에 있는 이 해바라기 수전도 고급진 걸로 잘 설치를 하셨네요. 굉장히 이렇게 연결을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에 이제 부부 침실이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침실도 보시면 창이 저쪽으로 통창으로 크게 빛이 잘 들어오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눈에 띄네요. 4부짜리. 이쪽으로 이제 TV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4부짜리를 보셨네요. 여기도 위에 천장 부분에 여기 우물상을 멀바우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도 북부형 열애수 환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층, 그러니까 다락방 공간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쉐드 지붕의 그 경사각을 이용해서 여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다락방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쪽 공간은 다락방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높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평경 다중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쉐드 지붕으로 각이 꺾이는 부분이 또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선반 같은 거를 짜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건축주님이 직접 장판을 깔아 놓으셨어요. 준공이 끝나면 여기에 바닥에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임시로 이렇게 깔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창이 엄청 큰 통창이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슬라이딩 형태로, 필텐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나가보면 다락방 테라스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쪽 계단부에는 이렇게 선반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바닥은 원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되게 이뻐 보인다. 이 계단 부분이 사실 난방에 굉장히 취약한데, 일반적으로 중문에 쓰는 삼연동 도어를 이용해서 계단 부분에서 내려오는 냉기나 아래쪽에 있는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계단 부분을 막아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쪽은 창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네요.